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입니다. Federal Reserve가 수요일에 현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기타 경제 지수들도 좀 저조하고, 특히 내주 목요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 여부, 이것을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페더럴 리저브의 은행 간 금리가 0.25에서 0.5%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 연기 조치로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론 금리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기지라든가 자동차 론, 크레딧 카드 론, 또 홈 에퀴티 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그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 경제 회복이 부진하다, 이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지금 좀 허약하다, 또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더럴 리저브의 조치가 무엇인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경제 환경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리세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둘째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의 첫 발이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 악재들이 거의 말끔히 사라졌으니까 이제 성장기에 진입을 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실이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국제 경제가 좀 부진했고, 또 미국 내 고용시장도 저조했고, 임금 상승도 좋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지난 3월, 4월 금리를 올리려고 했었고, 다시 이번 달 6월에 이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은 5월에 고용 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의 오픈 마켓 커미티, 금년에 아마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복수에, 그러니까 여러 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 시장을 보니까 보통 월 평균 한 20만 건 이상이 돼야만이 개선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5월 고용 실적이 불과 3만 8천 건입니다. 근년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그 인플레이션 요소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 가격 상승이 지난 1년 동안 4월 기준입니다. 1.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가격은 식품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다른 물가들을 추정하는 것인데,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요소가 우려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목표는 2% 이하입니다. 어제 그제 수요일 페더럴 리저브의 정례 회의 이후에 제넷 옐런 의장이 나와서 회견을 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은 혼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과 성장은 좀 부진하고, 그러나 물가는 안정돼 있고, 이런 복합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옐런 의장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브렉짓, 브리튼과 엑짓의 합성어인데, 영국, 브리튼이 엑짓, EU에서 탈퇴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후에 23일에 영국이 전체 국민 투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EU에 잔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 내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EU를 탈퇴하자는 여론이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게는 영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퇴를 하면은 국제교역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교역에도 당연히 지장이 초래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국제 안보라든가 국제 동맹이라든가 여기에도 이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만일 탈퇴를 하게 되면은 현 총리인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이제 곧 사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것도 페더럴 리저브가 지금 조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작년 12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폭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상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지수가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게 되니까 지난 3월, 5월 그리고 이달 6월 모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더럴 리저브의 오픈 마켓 커미티 회의는 7월 27일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죠. 4.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 대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실업률이 뭐 10% 이상 될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4.7%는 아주 훌륭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잡을 찾는 사람들이 이 잡 마켓에서 빠져나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7%라는 숫자가 과거의 숫자처럼 이렇게 비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잡 마켓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저조합니다. 지난 5월 말 통계로 보니까 1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근로자들의 이 페이첵이 든든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득실이 무엇인가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현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다 그런 해석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고용시장의 긴장이라든가 소비자들 간의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실업률은 안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권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에 현 저금리 정책을 지지한다 하는 것을 표명했습니다만 그는 현재 의장인 제넷 옐런의 교체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옐런 의장은 우리는 경제지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결과 분석에 따라서 적절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뿐이다.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11월 선거 역시 선거는 경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뭐 틀림없는 일입니다. 6인 위원회인 오픈마켓 커미티 금년에 금리 인상이 1회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여러 차례 순차적인 인상 계획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올란도를 방문하고 테러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주 초에 이번 사건은 혐오와 테러의 행위라고 규정지었었습니다. 대배심은 올란도 테러범의 미망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배심은 사망한 범인의 아내 누어 살람이 사전에 그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알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악어에 물렸던 2살 난 남자 어린아이 사체가 늪에서 발견됐습니다. 셰리프는 사체가 물가에서 10에서 15야드 정도 떨어진 물속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익사, 악어에 물린 상처는 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이 결석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의 지원 없이 자신이 선거전을 잘 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최근 그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공화당 내부에서 그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이 어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15시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커네티컷 출신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그는 총기 규제안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안 상정을 합의했습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암에 걸릴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WHO 산하 연구기관은 섭씨 65도, 화씨 149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마실 경우에는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커피의 온도는 60도 이하입니다. 시카고시가 레드라이트 카메라로 인한 티켓 발부 리펀드를 요구하는 소송에 걸렸습니다. 소송자는 3명의 티켓을 받은 사람, 시가 패소할 경우에는 $2억 정도의 벌금 리펀드가 문제가 됩니다. 다운타운 골드코스트에서 어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투어버스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와 버스가 모두 신호등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우스 레이크쇼어 도로 공사로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공사당국은 사우스 레이크쇼어의 레인 3개를 폐쇄하고 긴급 도로 보수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로써 다운타운까지 레이크쇼어가 크게 혼잡을 빚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74도, 금, 토, 주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83, 토요일 85, 주일은 90도입니다. 월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93도입니다.